할매들만 있네. 여기 냄새나니까 좀 나가시죠. 70대 할머니 4명이 조폭 10여 명을 젓가락과 숟가락으로 제압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초여름의 무더운 오후, 인천 외곽에 자리한 낡은 장례식장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성은 73세의 강화자였죠. 검은 정장 차림의 그녀는 허리가 조금 굽어 있었지만 걸음걸이만큼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장례식장 입구를 지나며 그녀는 잠깐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랜만에 맡는 향의 냄새와 국화꽃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빈소 앞에 도착한 강화자는 문패를 확인했어요. 고 장미화. 그녀의 오랜 동지이자 마지막 버팀목이었던 친구의 이름이 그곳에 적혀 있었습니다. 빈소 안은 예상했던 대로 텅 비어 있었죠. 영정사진 속 미화의 모습은 생전과 다름없이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미화야, 나왔다. 강화자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리는 동안 그녀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50여 년을 함께해온 동지를 이렇게 혼자 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죠. 얼마 후 빈소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72세의 노연주가 들어왔어요. 그녀 역시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강화자 옆에 앉은 연주는 미화의 영정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죠. 생각보다 일찍 갔네. 연주의 목소리는 쉰 듯했지만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강화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편히 갔다니까 다행이야. 이어서 윤명자와 박태림도 차례로 도착했습니다. 71세의 명자는 여전히 냉정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고 70세의 태림은 눈가가 이미 촉촉해져 있었어요. 네 사람이 모두 모이자 빈소는 조용한 추억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게 얼마만이지? 태림이 작게 물었어요. 10년은 좋게 넘었을 거야. 명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미화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렸죠. 젊은 시절 함께했던 일들, 위험했던 순간들, 그리고 서로를 지켜주었던 시간들이 빈소 안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용한 추모의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맞은편 빈소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고성방가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거친 남성들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의 엄숙함을 깨뜨리고 있었죠.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강화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고 연주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어요. 맞은편 빈소에서 들려오는 소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거친 웃음소리와 함께 유리병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상스러운 욕설들이 장례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죠. 강화자는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가 없어. 명자가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참았어요. 오늘은 미화를 보내는 날이었고 불필요한 소동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소란이 점점 심해지더니 급기야 2명의 건달이 미화의 빈소 쪽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사내들이었는데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죠. 아, 여기도 빈소네. 그중 하나가 해벌쭉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매들만 있네. 여기 냄새나니까 좀 나가시죠. 연주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태림은 일어서려 했지만 강화자가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아직은 참을 수 있었거든요. 우리가 먼저 있었는데요. 명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건달들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서 빈소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할매 꽤 이쁘네. 그 중 하나가 미화의 영정사진을 가리키며 비웃었어요. 근데 이거 뭐야? 제기! 그러더니 재상 위의 녹그릇을 손으로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강화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위험한 기운이 그녀의 눈빛에서 스며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건달은 오히려 재미있어 했습니다. 아, 할매가 무서워요? 그러면서 일부러 제기를 건드렸죠. 녹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 빈소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4명의 여성들이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나이든 할머니의 것이 아니었죠. 수십 년 전 암흑가를 주름잡았던 검은 국화의 눈빛이었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강화자가 천천히 말했어요. 지금 나가면 모른 척 해주겠다. 건달들은 오히려 키득거렸습니다. 할매들이 뭘 어쩌겠다고? 그 중 하나가 강화자의 어깨를 밀치려 손을 뻗었어요. 그 손이 강화자의 어깨에 닿기도 전에 그녀는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오른손으로 건달의 손목을 잡고 비틀면서 동시에 왼손으로 그의 팔꿈치를 눌렀어요. 건달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직도 기억하고 있네. 강화자가 조용히 중얼거렸죠. 7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나머지 건달이 놀라서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늦었어요. 연주가 재상에서 젓가락을 집어들었고 태림은 향로를 손에 쥐었습니다. 명자는 찬찬히 상황을 관찰하며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죠. 이제 그만 가라. 강화자가 건달의 손목을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건달들의 자존심은 이미 상처받은 상태였어요. 바닥에 쓰러진 건달이 손목을 부여잡으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황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이 할매가 뭘 했어? 그가 소리쳤지만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머지 건달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강화자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형, 이거 뭐야? 할매한테 당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화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재상 위에 떨어진 녹그릇을 주워 올렸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우아했지만 그 안에는 위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미화야, 미안해. 조용히 보내드리려 했는데 그녀가 영정을 향해 작게 속삭였죠. 연주는 손에 쥔 젓가락을 가볍게 돌리며 건달들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갈 기회를 주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위협적으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건달들은 자존심이 상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손목을 다친 놈은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죠. 할매들이 뭔데 우리를 무시해? 그가 주먹을 불끈 쥐며 다시 강화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강화자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신 연주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젓가락 하나로 건달의 손목 급소를 정확히 찔렀어요. 건달은 비명을 지르며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마비된 손가락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아직도 정확하네. 태림이 감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연주의 젓가락 기술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예술적이었어요. 나머지 건달이 겁에 질린 채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희들 뭐야?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고 있었어요. 평범한 할머니들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명자가 천천히 일어나서 건달들에게 다가갔어요. 우리가 누군지 궁금하니?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니? 건달 중 하나가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린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설마 검은국화? 그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빈소 안에 무거운 정적을 만들어냈어요. 강화자의 입꼬리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직도 기억하는구나. 그럼 이제 알겠지? 늦기 전에 물러나라. 검은국화. 20여 년 전 암흑가를 주름잡았던 전설의 여성 조직. 4명의 여성이 만들어낸 공포의 대명사였죠. 강화자는 암살 전문가, 연주는 정보 담당자, 명자는 전략 설계자, 태림은 뒤처리를 담당하는 정리자였습니다. 건달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전설로만 들었던 그 이름이 현실에서 튀어나온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들이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그때 빈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의 무거운 발걸음이 복도를 울리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강화자는 눈을 가늘게 뜨며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곧이어 정장을 입은 40대 남성이 10여 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빈소에 들어섰어요. 그의 이름은 마두찬, 이 일대를 장악하고 있는 조직의 보스였습니다. 우리 애들이 실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마두찬이 정중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정중하지 않았어요. 마두찬은 40대 중반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정장은 말끔했지만 목과 손등에 새겨진 문신들이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의 뒤로 따라온 부하들도 모두 비슷한 차림새였습니다. 10여 명이 빈소를 둘러싸자 공간이 갑자기 좁아진 느낌이었죠. 검은국화라고 하시던데요? 마두찬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전설은 전설일 뿐이죠. 지금은 25년이나 지났지 않습니까? 강화자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비록 73세의 나이였지만 그녀가 일어서자 빈소 안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젊은이, 어른한테 예의를 지켜라. 예의? 마두찬이 큰 소리로 웃었어요. 할머니들이 우리 애들한테 상처를 입혔다는데 무슨 예의 말씀이십니까? 연주가 젓가락을 테이블에 놓으며 일어섰습니다. 상처? 아직 진짜 상처는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날카로움이 살아있었어요. 명자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10여 명의 적을 상대하기에는 공간이 너무 좁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었죠. 좁은 공간에서는 숫자의 우위가 크게 작용하지 않거든요. 태림은 아직 앉아 있었지만 손은 이미 향로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감정적인 성격상 가장 먼저 폭발할 가능성이 높았어요. 이 빈소에서 나가주십시오. 강화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를 보내는 날입니다. 소동을 원하지 않아요. 마두찬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애들이 다쳤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그가 손짓하자 부하들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강화자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어요. 지금 나가면 오늘 일은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마두찬은 웃기만 했습니다. 할머니들이 뭘 하겠다는 거죠? 예전 명성에만 기대서 허세 부리시는 건 아니죠? 그 순간 태림이 벌떡 일어섰어요. 허세?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미화한테 예의 없게 굴고 이제 허세라고? 강화자가 태림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마두찬의 부하 중 하나가 태림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밀쳤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태림은 그 순간 향로를 집어들었어요. 무거운 로세 향로가 그녀의 손에서 무기로 변했습니다. 수십 년 전의 기억이 몸속에서 되살아나고 있었죠. 애들아, 오늘은 정말 안 좋은 날을 골랐구나. 연주가 중얼거리며
다시 젓가락을 집어들었어요. 명자는 찬물병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냥 물병 같았지만 그녀의 손에서는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었어요. 마두찬도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4명의 할머니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더 이상 평범한 노인들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할머니들,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마두찬이 마지막으로 경고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상태였습니다. 강화자가 재상 위의 숟가락을 조용히 집어들었어요. 미화야, 이런 걸 정말 싫어했지. 그녀가 영정을 향해 속삭이는 순간 빈소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강화자가 숟가락을 손에 쥔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두찬과 그의 부하들은 4명의 할머니들이 보여주는 기이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어요.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거 좀 이상한데요? 부하 중 하나가 마두찬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마두찬은 이미 후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어요. 조직의 체면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다들 조심해. 할머니들이라고 얕보지 마. 마두찬이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그의 직감이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태림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향로를 든 그녀가 가장 가까이에 있던 부하를 향해 돌진했어요. 70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빠른 움직임이었습니다. 향로가 부하의 무릎을 정확히 강타했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아직도 정확하네, 테리마. 연주가 감탄하며 젓가락을 휘둘렀습니다. 그녀는 2명의 부하 사이로 파고 들어가서 젓가락으로 그들의 급소를 연달아 찔렀어요. 손목, 목, 옆구리의 급소들을 정확히 공략하는 솜씨는 예술적이었습니다. 명자는 물병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시야를 차단했어요. 찬물을 부하들의 얼굴에 뿌린 후 빈 병으로 그들의 손목을 쳤습니다. 간단해 보이는 동작이었지만 정확한 각도와 힘 조절로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 기술이었죠. 강화자는 가장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숟가락 하나로 3명의 부하를 상대했어요. 숟가락의 끝부분으로 급소를 찌르고 손잡이 부분으로 관절을 타격했습니다. 수십 년 전 암살 기술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빈소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소음은 크지 않았어요. 4명의 여성들은 모두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있었죠. 마두찬은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10여 명의 부하들이 4명의 할머니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뭔 일이야? 그가 중얼거렸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연주는 마지막 부하의 목 뒤를 젓가락으로 찔러 기절시켰습니다. 아직도 손에 감이 남아있네. 그녀가 만족스럽게 중얼거렸어요. 태림은 향로를 다시 제자리에 놓으며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격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표정은 오히려 후련해 보였습니다. 명자는 물병을 정리하며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부하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지만 심각한 부상은 없었어요. 정확한 급소 공격으로 일시적으로 무력화시킨 것뿐이었습니다. 강화자만이 여전히 숟가락을 손에 쥐고 마두찬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 너만 남았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마두찬은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전설의 검은 국화가 진짜였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들을 건드렸다는 것을 말이죠. 할머니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마두찬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화자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미 선을 넘었어.
강화자가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화를 모독했고, 마두차는 뒤로 물러서며 재킷 안쪽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길이 약 15cm 정도의 구식 나이프가 들려 있었어요. 날이 녹슬어 있었지만 여전히 위험한 무기였습니다. 할머니, 이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강화자는 그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상대방의 자세와 칼을 쥔 방식을 보니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아마추어였습니다. 칼을 든 이상 각오는 한 거겠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감정이 없었어요. 저도 이 바닥에서 15년을 버텼습니다. 마두찬이 소리치며 강화자를 향해 돌진했어요.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예측 가능했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은 상태였거든요. 강화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두찬이 칼을 휘두르는 순간까지도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칼끝이 그녀의 목에 닿기 불과 몇 센티미터 전에 그녀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허리춤에 감춰두었던 은재 접칼이 순식간에 펼쳐졌어요. 길이는 마두찬의 나이프보다 짧았지만 그녀의 손에서는 완전히 다른 무기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다듬어진 기술이 한순간에 폭발했죠. 마두찬은 자신의 칼이 강화자의 접칼에 의해 튕겨나가는 것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이게 뭐야? 그가 중얼거렸지만 강화자는 이미 다음 동작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마두찬의 손목을 정확히 잡고 비틀었습니다. 동시에 접칼의 날이 그의 목덜미 앞에서 멈춰섰어요. 칼끝과 피부 사이에는 종이 한 장 들어갈 틈도 없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강화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마두찬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굳어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목이 베일 것 같은 공포가 그를 지배했거든요. 연주, 명자, 태림은 상황을 지켜보며 감탄하고 있었어요. 강화자의 실력은 여전했습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핵심 기술만큼은 전혀 녹슬지 않았거든요. 이제 알겠니? 강화자가 마두찬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검은 국화가 왜 전설이 되었는지 말이야. 마두찬의 나이프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의 손은 힘없이 늘어져 있었고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간신히 말했어요. 강화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상대는 주저없이 처리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미화의 빈소에서 피를 흘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건 마지막이다. 강화자가 칼을 거두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다음번에는 이렇게 봐주지 않을 거야. 마두찬은 고개를 끄덕이며 뒤로 물러섰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다리는 후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어요. 마두찬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부하들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일어나. 경찰 온다. 그가 소리쳤고 기절했던 부하들이 하나둘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강화자는 접칼을 다시 허리춤에 감추며 미화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미화야. 조용히 보내드리지 못해서.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마두찬과 그의 부하들은 서둘러 빈소를 빠져나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마두찬과 부하들이 급히 사라진 후 빈소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바닥에는 격투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고 공기 중에는 긴장감의 여운이 여전히 맴돌고 있었습니다. 강화자는 천천히 접칼을 꺼내서 바라봤어요. 은빛 날에는 작은 얼룩 하나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 이걸 쓸 날이 있을 줄은 몰랐지.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연주가 재상에서 물수건을 가져와 강화자에게 건넸습니다. 칼 닦아.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오랜 친구에 대한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강화자는 물수건으로 젓칼을 정성스럽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날 위에 묻은 먼지와 지문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과거의 기억들도 함께 정리하는 것 같았어요. 25년 만이야. 그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태림은 향로를 다시 제자리에 놓으며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격한 움직임 후라 그녀의 호흡이 약간 가빠져 있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네. 그녀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도 아직 할만하잖아. 명자가 물병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동료들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 있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다시 한번 보여줬지.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4명의 여성들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마두찬 일당이 먼저 도망친 상황이었습니다. 강화자는 젓칼을 다 닦은 후 허리춤에 다시 감췄어요. 그리고 미화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미화야, 정말 미안하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일을 내 앞에서 해버렸네. 연주도 영정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미화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그녀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마 우리한테 잔소리 엄청 했을 거야. 명자는 재상을 정리하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결국은 이해해줬을 거야. 미화도 우리 중 하나였으니까. 태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화 없이 우리만 남았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인가 봐. 4사람은 미화의 영정을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50여 년을 함께해온 세월, 위험했던 순간들, 서로를 지켜준 시간들이 영정 속 미화의 미소와 함께 떠올랐어요. 밖에서는 경찰차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 직원이 경찰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모양이었어요.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그냥 작은 말다툼이 있었을 뿐이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화자는 재상에서 소주병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미화의 영정 앞에 조심스럽게 따랐습니다. 미화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마시는 술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벅차올라 있었어요. 결국 조용히 못 보냈네. 연주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켰잖아. 내 마지막 자리를 말이야.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화도 이해할 거야. 우리가 왜 그래야 했는지. 태림은 눈물을 닦으며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미화야, 우리 약속대로 너를 끝까지 지켰어. 경찰들이 떠난 후 장례식장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4명의 여성들은 미화의 영정 앞에 나란히 앉아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오후의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어 빈소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강화자는 소주잔을 들어 미화의 영정에게 올렸어요. 미화야,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쉰 듯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우리가 너를 제대로 지켜냈어. 연주는 자신의 잔에 소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일로 우리가 다시 유명해질 텐데 미화가 좋아할까? 그녀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마 걱정부터 할 거야. 명자는 찬찬히 주변을 둘러보며 정리를 시작했어요. 흔적을 남기면 안 되니까. 그녀의 성격답게 마지막까지 꼼꼼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것들을 주워 담고 어지러워진 재상을 정돈했어요. 태림은 향로의 향을 다시 피우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미화야,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녀의 목소리는 막내다운 애틋함으로 가득했어요. 네 사람이 함께 소주를 마시는 동안 빈소는 조용한 추억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험난했던 시절,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 그리고 서로의 등을 믿고 맡겼던 순간들이 하나하나 되살아났어요. 그래도 우리가 지켰다, 미화야. 강화자가 영정을 향해 말했습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편히 쉴 수 있도록 말이야. 연주는 젓가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손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네. 몸이 먼저 움직이더라고. 그녀의 표정에는 묘한 만족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명자는 모든 정리를 마치고 자리에 앉았어요. 완벽했어. 우리의 마지막 작전이었지만 완벽했다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전략가다운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태림은 향연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화가 우리를 보고 있을까? 그녀의 물음에 다른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면서 빈소 안에는 황금빛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미화의 영정사진도 그 빛에 물들어 더욱 온화해 보였어요. 마치 친구들의 마지막 모임을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강화자가 빈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검은국화의 마지막 예였어. 네 사람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각자의 몸에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지만 그들의 뒷모습은 여전히 당당했어요. 오늘 하루 그들은 다시 한번 전설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는 그들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강화자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며 미화의 빈소를 바라봤습니다. 잘 가, 미화야. 우리도 곧 따라갈게. 연주, 명자, 태림도 차례로 고개를 돌려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각자의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50여 년을 함께 해온 동지들의 마지막 작전이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석양이 지는 하늘 아래 네 대의 검은 승용차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사라져갔어요. 검은국화의 전설은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예는 끝났지만 그 이야기는 오래도록 회자될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